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직영과 2학년 실습시반 박노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1, 12, 13에 관한 인공치아와 인공지혜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이제 완전 봄 날씨가 다 됐습니다. 봄 날씨가 다 돼서 꽃도 참 예쁘게 많이 피고, 그래서 주변 많은 분들이 꽃 구경을 많이 다니시는데, 네, 저도 그래서 이틀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남자 둘이서, 저까지 포함해서 남자 셋이서 이제 동네 꽃 구경을 하러 올라갔어요. 동네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커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걸리 들고 커플들 산통을 다 깨놓고 왔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리고 요즘 꽃도 참 활짝 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해요. 그래서 지금 감기 앓고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새벽 1시 반인데 이번 과제는 조금 늦게 시작하게 돼서 지금 좀 급한 마음으로 하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인공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란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인공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림 한 장과 그 그림 한 장 안에 이제 치아에 대한 번호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상이라 그림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요. 잘 흐리게 나오거나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치조면 1번은 치조면입니다. 치조면이란 치주제에 적합되는 부분이며 치아 배열 시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치인 경우는 유지핀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치조제와 맞닿는 부분입니다. 치조제와 맞닿는 부분이고 2번 유지핀과 유지공인데, 도치에 있어서 의치상 재료와의 결합을 도모하는 유지장치 구조입니다. 전치부에는 유지핀이 있고 구치부에는 유지공이 있으며, 특히 유지공이 있는 도치를 네, 디아토릭 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설면. 자연치의 설면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절단연에서 설측 경계선, 링골 피니시 라인까지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절단연과 교환면. 당연히 절단연과 교환면이고요. 그 다음 순면과 현면. 똑같습니다. 순면과 현면. 그 다음 치경선. 치경선은 순현면과 치경선의 치근부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치근부, 7번 치근부를 보면은, 치근부는 구치, 티조면, 치경선 아래 그 치근의 일부분으로서 의치상 재료로 피게 되는 부분이며, 순면과의 경계에 서비컬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점, 8번 돌출점입니다. 돌출점은 구치, 티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점상의 돌출부로서 대개 1대 구치와 1소 구치에는 1개, 그리고 2소 구치와 2대 구치에는 2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시엇을 보면, 시엇 같은 경우에는 치조면과 설면 사이의 부분이며 유지핀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 설측 경계선은 설면과 바이트, 설면과 시엇의 경계선이며 의치상 재료로 피게 될 부분을
한정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인공치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전치 형태를 보시면 이제 안면 형태에 의한 분류 방법이 있고, 성별과 성격, 그리고 연령에 의한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안면 형태에 의한 분류를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인공치아에서 전치의 역할은 기능 중에 이제 발음이나 절단 기능보다 이제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윌리엄스는 얼굴의 외형을 방형, 난원형, 첨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삼각중절치의 순면 외형이 얼굴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와 이제 유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이제 윌리엄스의 3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현대에도 종이책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 성별과 성격에 의한 분류. 성별, 성격, 연령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를 한다는 것만 알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구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구치 형태로 우선 해부학적 인공구치가 있고,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가 있습니다. 우선 해부학적 인공구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치아의 그 해부학적 형태를 모방하여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 경사각이 30도에서 33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두 경사각은 이제 자연치아의 것과 좀 비슷하고요. 따라서 33도 구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두 경사각이 높기 때문에 저장 능력이 우수하고 교환면 조정이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두가 높기 때문에 이제 상하 치아의 접촉 시에 측방압이 발생하여서 의치 안정에 불리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반해부학적 인공구치로 가면은, 일단 해부학적 치아와 비해부학적 치아의 딱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두경사각은 20도로 33도 구치에 비해서 협설폭경이 다소 넓게 제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이제 교환면을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제작한 인공구치로요. 교두경사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중심의 기록을 체득하기 어려운 그런 비정상적인 악관 관계에서 사용하거나 그러면 효과적이지만은,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치아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인공치아의 선택으로 우선 큰 기준으로 쉐이드 가이드와 몰드 가이드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쉐이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치아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몰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인공치의 형태나 크기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치의 선택을 알아볼 텐데, 일단 전치부는 저작 기능보다 발음이나 심미 기능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선택사항은 색, 크기, 형태로 나뉩니다. 우선 치아의 색은 현재의 구강 주변의 특징에 맞춰서 선택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 크기는
이제 안모와 두부의 크기에 일단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부드러운 곡선형이고요. 그다음 안정된 상하순의 폐구 상태에서 양측 구각의 위치는 견치의 원심이 되고, 따라서 양측 구각에서 교합제상으로 수직으로 퍼진 커스피드 라인 사이의 육전치의 근원식 폭경이 됩니다. 그다음 인체 계측법으로 한 경우에는 양측 협골 간 폭경의 16분의 1은 상악 중절치의 근원식 폭경과 같고, 또 양측 협골 간 폭경의 3과 3분의 1은 상악 육전치의 근원식 폭경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경부 원주의 10분의 1은 상악 육전치의 근원식 폭경 합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비익의 측면을 따라서 삼각교합제의 그은선을 삼각견치의 중앙을 지나고요. 그리고 크게 웃을 때 상순이 최대로 올라가는 선을 상순선이라고 하는데, 삼각중절치의 측양선과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교합제에 표시된 상순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전치 길이를 결정하면 심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치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의 색 같은 경우는 전치부의 인궁치의 색과 같거나 한 단계 어두운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협설 폭경과 근원식 폭경, 이제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권 길이는 긴 구치가 짧은 구치보다 심미성이 좋고요. 자, 이제 챕터 1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치아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전치부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의 배열 중에 전치의 기능을 먼저 알아보자면 심미, 발음, 그리고 역학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치를 배열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자면, 그래서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 일단 안모란 표정, 거의 뭐 표정인데요. 총리치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안모 표정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안모의 구조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전치와 전치 부분과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 당연히 다 알아야겠고요. 네, 상악 중절치의 장축과 안모의 조화, 그리고 상악 전치와 하순선의 미소선. 여기서의 미소선이란 이제 웃을 때 하수는 자연스럽게 만곡을 형성합니다. 제가 한번 웃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에 이런 만곡을 띠죠. 네, 이런 만곡을 띠는데 이를 미소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악 전치의 절단연이 하악의 미소선과 자연스러운 이런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게 되는데,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 두 선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현면 치아 장축들의 조화. 네, 당연한 얘기죠. 정중선을 중심으로 양측에 있는 치아들의 장축을 서로 평행하도록 배열하면 외형이 어색하고 인위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힌 그림이나 구도를 보면 평행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의 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치아 배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외형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개개의 치아의 위치를 수정해 주시고요. 환자의 성별,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도
고려 사항이고, 신비성과 절치유 도박의 상호관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부의 인공치 배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악 전치부의 경우는 상악 중절치, 축절치, 견치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우선 상악 중절치, 축절치, 견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배열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일단 근원심 경사도라고 해서, 그리고 순설 경사도, 장축회전권. 이제 근원심 경사도 같은 경우는 순면권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순설 경사도 같은 경우는 원심면권을 말하는 겁니다. 장축회전권이란 교환면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위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 위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전치부들이 먼저 쭈루룩 나오는데, 맨 왼쪽 그림부터 해서 이제 근원심 경사도, 순설 경사도, 장축회전관, 장축회전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중절치, 측절치, 견치 모두 다 이 모두 세 시점에서 이제 볼 때 배열에 필요한 그런 각도나 뭐 기준점들이 있는데,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진 않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읽을 바에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치부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학 전치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학 전치부도 똑같습니다. 순면관, 원심면관, 교환면관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구치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전에 알아봐야 될 게, 구치부 배열의 교합 양식이 있습니다.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만 썼어요. 일단 첫 번째, 양측성 균형 교합인데, 양측성 균형 교합은 중심 교합에서 하악이 측방으로 이동했을 때 작업 측에서는 상하악 구치부의 협설측 교두끼리 서로 접촉을 하고, 균형 측에서는 상하악 구치부의 설측 교두와 하악 구치부의 협측 교두가 접촉을 하는 그런 교합입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은 자연치열에서 이제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거의 볼 수가 없고, 총위치 제작에서는 위치의 유지와 안정성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성 균형 교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측성 균형 교합과 군기능 교합을 보게 되면, 일단 자연체 수복 치료 과정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교합 개념이고, 자연치열에서 측방 운동 시 균형 측에 상악 치아가 접촉되면 치주 조직이 파괴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규명된 후부터 유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측성 균형 교합은 작업 측에서 모든 치아들이 접촉되지만 균형 측의 치아들은 접촉되지 않게 되어 작업 측의 군기능을 유도함으로써 교합력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호보호교합인데, 상호보호교합은 디스클루션, 견치보호교합 또는 견치유도교합이라고도 불리면서 자연치열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전치군과 구치군이 상호 보호하도록 고안된 그런 교합 양식입니다. 그리고 설치코어 교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교합은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도 잘 듣지도 못했던 그런 교합이기 때문에 설명에서 아예 PPT 자료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이치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이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 첫 번째,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텐센 현상이란 뭐냐? 1905년에 덴마크의 부철학자 크리스텐센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무치학 환자에게 교합제를 장착하고 하악을 전방 또는 측방 운동을 시키면 과두가 전 하방 또는 전 하 내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합제의 후방 부위에
삼각형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고 크리스탈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시상 크리스탈린 현상, 그리고 측방 크리스탈린 현상이 있고요. 이 크리스탈린 현상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성 완곡이라는 게 존재가 합니다. 보상성 완곡을 보게 되면 자연치열에서는 치근이 치조골에 고정되어 있어서 크리스텐센 현상에 대한 문제가 없으나 완성된 총이치에서 크리스텐센 현상이 일어나면 인공치가 접촉되지 않는 H 부분이 점막으로부터 이탈되므로 유지와 안정이 저해되고 저작 효율에 매우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총이치에는 중심의 교합뿐만 아니라 비중식 교합 외에도 모든 치아가 접촉되는 양측성 교합 균형 양식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총이치의 보상성 완곡을 부여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시상 크리스탈린 현상에 대응하여 부여한 완곡을 전후 보상성 완곡이라고 하고 측방 크리스탈린 현상에 대응하여 부여한 완곡을 측방 보상성 완곡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연치열상에 인정되는 스핀 완곡이나 윌슨 완곡의 해부학적 완곡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총이치의 양측성 균형 교합에 대해서 양측성 균형 교합은 이미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나우의 5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우는 치아 배열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과도 유도의 경사각, 절취 유도의 경사각, 교합 평면의 경사도, 교두의 높이 및 경사도, 보상성 완곡의 정도 등 5가지 요소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치조제, 정간선의 법칙 등등. 그 외에도 근합 중립대, 화학 치조제 양산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너무 많아서 넘기